친근한 동지라는 입장에서 친근한 보스로 벌써 푸틴이 용어를 변경했거든요. 북한이 물론 해준 것도 있지만 요구하는 게 과도한 입장이다 보니까 러시아가 이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재건을 또 해야 됩니다. 빠르게 북한을 정리하고 한국과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차피 북한은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파병 북한군 포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나요? 현재 2명의 포로는 이제 뭐 한국에 오고 싶어 합니다. 하는데 이제 그 한국 정부가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이 두 포로에 대해서 성환 요구를 안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이게 뭐 북한 정권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까봐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간 그 우크라이나 정부와 우리 정부 간에 이런 이제 포로 교환 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부 간의 어떤 행동으로 이어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북한 지도부는 러시아를 압박해가지고 러시아 정부가 북한 포로를 강력하게 그 북한으로 송환해 줄 것을 요구를 했는데, 러시아가 이제 그 북한군 포로 2명을 딱 찍어가지고 요구를 했다는 것은 북한 정권이 그렇게 강력하게 뒤에서 막 뭔가 러시아를 압박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 포로가 몇 명 안 되긴 하지만 만약 한국에 오게 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또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군인들의 실상이 또 다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포로가 왜 이렇게 많이 없냐, 다 죽였어요 북한 정권이. 러시아 군대나 구소련 군대나 북한 군대나 이런 게 있습니다. 정치 군관이 있어가지고 정치 장교 전쟁에 내몰았는데 도망치는 애들 있죠. 도망치는 애들은 전부 다 포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망치는 애들이 발견되면 정치 장교들이 그걸 다 쏴 죽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지금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싸우다가 바로 우크라이나가 포로가 되면 바로 망명이 되기 때문에 포로는 단 한 명도 안 되겠다고 딱 결정을 했고, 만약 잡히거나 포로가 될 것이 예상이 되게 되면 무조건 다 자폭하거나 다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이 내려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2명이 살아남았고 2명이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면 북한 내부의 심리적인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고, 또 김정은 정권이 어떤 타격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북한은 이 포로들을 북한에 송환시키려고 하고 있고, 근데 우리 한국 정부는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민간 단체만 지금 이 포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크라이나 정부 자체는 이 사람들이 북한에 가는 것은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에 가면 정치적으로 처벌받게 되고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북한에 가는 것은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도 원치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이게 국제법상 문제가 되는 요소나 꼭 필요한 절차, 어려운 절차는 없을까요? 북한군이 러시아 전쟁에 투입된 것 자체가 되게 특이한 전쟁 투입 방식이고, 원래는 이제 러시아 포로로 간주가 돼야 되는데 이건 북한군이지 않습니까? 영병으로 참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포로 교환의 원칙이 되냐, 그리고 이제 포로를 교환했을 경우에 포로에 대한 그 처우가 국제법상 인도적인 처우가 안 되는 국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국가에는 이제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국제법상에서도. 근데 북한은 이제 포로를 정치적으로 간주하고 박해를 가하기 때문에 인권 침해 요소가 있고, 그런데 유엔이나 국제 단체 기구들도 북한의 송환은 비인도적이라고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포로 문제를 협상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겠고, 또 우크라이나 정부도 한국으로부터 뭔가 이제 얻어내려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많이 보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문제의 어떤 핵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어떨까요? 좀 우호적인 상황이라고 보면 될까요? 사실 러시아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비대칭 전략의 원칙으로 봐도 이게 대칭적인 어떤 그런 입장이 돼야 되는 거죠. 바로 우리 국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참전했기 때문에 우리도 참전을 해야 되는 거죠, 정상 국가라면. 왜냐하면 북한과 우리는 적대 국가이고 항상 이제 그게 대칭 비대칭이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이 하면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뭔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군이 참전했다는 것은 러시아로부터 뭔가 얻어가려고 하는 것이 있고 전쟁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참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가서 이제 전쟁이 어떤 것인지 다 보고 있고 북한군을 뭔가 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투에 참전 안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에 우리가 개입을 해가지고 같이 도와주는 게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반발이 있겠지만 러시아가 북한을 끌어들이면서 북한에다가 그 대가로 이제 무기들을 주지 않습니까? 그 무기는 대한민국을 겨냥하는
한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리 보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 개입을 안 했고 일단은 이제 뭐 심리전 부대 조금만 보내가지고 국정원 좀 가가지고 뭔가 좀 확인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개입했는데 우리는 개입을 안 하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저 국가는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물론 도움받고 싶은 생각은 굴뚝 같지만 당연히 한국은 여기 개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개입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포로가 잡혔는데 이 포로를 한국으로 보내고 싶은 마음은 있겠죠. 하지만 한국이 뭔가 우크라이나에게 뭔가 좀 도와주거나 뭔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포로 송환이 지금 길어지고 있고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이런 사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북한은 사실은 이제 한국이 개입하는 걸 가정하고 북한의 파병을 요구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북한은 특수전 부대를 대거 파병해 전쟁을 배우고 또 전쟁 대가로 이제 많은 물자를 또 북한으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국이 이걸 개입을 안 한다는 것은 한국의 어떤 그런 그 상무 정신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한국을 되게 우습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당한 이유가 우크라이나는 부패됐고 전쟁할 의지도 없고 저건 그냥 때리면 그냥 넘어간다. 이렇게 러시아가 판단했기 때문에 때린 거 아닙니까? 근데 우크라이나가 사전에 우리는 강력한 전쟁 방어 우지가 있고 전쟁하게 되면 우리는 가만 안 있겠다는 것을 러시아에게 보여주게 되면 이렇게 함부로 덤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습게 보고 때렸고 전쟁이 일어나게 됐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었다. 이런 건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상무 정신이 붕괴된 이런 상태를 적국에게 보여주게 되면 나중에 우크라이나 같이 이렇게 북한이 오판해가지고 대한민국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태는 굉장히 안 좋은 사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향후 북한군 투항이나 탈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지금 북한이 추가 파병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가 파병을 만약 하게 되면 지금 오는 사람들은 이런 추격전화 아니면 그 정치 장교의 사살 이런 거 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들을 먼저 죽여버리고 탈출할 기회를 삼겠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만약 한국에 와서 이런 다양한 북한의 실상을 또 세상에 알리게 되면 이게 또 북한 내부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북한의 젊은 사람들이 그 실체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만약 똑같은 사례가 벌어지게 되면 그때는 허망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을 찾겠다는 마음을 저는 가지게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한국행이 성사된다면 남북 관계에는 어떤 파장이 예상되시나요? 실제로 이제 사실은 뭐 그들이 이게 한국에 와도 남북 관계는 변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북한이 뭐 대한민국과는 적대 국가로 규정을 했고 헌법에도 다 박아놓고 대한민국과는 그 어떤 교류도 그 어떤 협상도 안 하겠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기 때문에 설사 뭐 그들이 한국에 왔다고 해서 북한이 달라질 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한국 정부가 이걸 받아오게 되면 북한이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대화하려는 마음이 조금 있었는데 더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높아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북한이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나 안 생기거나 하는 이런 것들은 그냥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북한에 비굴하게 뭐 머리를 숙이거나 그들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온다고 해서 남북관계에서 뭐 특별한 무슨 변화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과 너무 밀착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국제사회에서 그런 여론이 있는데요. 러시아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벌써 러시아하고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친근한 동지라는 입장에서 친근한 보스로 벌써 푸틴이 용어를 변경했거든요. 친근한 동지라는 것은 혈맹 같은 관계인데 보스라는 것은 그냥 친구 관계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러시아도 이제는 더 이상 북한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가 뭐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북한이 물론 해준 것도 있지만 요구하는 게 과도한 입장이다 보니까 러시아가 이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갔고 또 러시아 군인들 뭐 참전 용사들 뭐 사망자들에게 보상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재정난에 굉장히 지금 러시아가 좀 급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북한이 그 전쟁 비용을 계속 청구를 하다 보니까 좀 껄끄러운 관계가 되고 있죠. 그리고 전쟁은 이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러시아가 이제 경제 재건을 또 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과는 굉장히 많은 경제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러시아에 들어와서 자동차, 전자 이런
반도체 자, 이런 쪽으로 러시아와 협력을 해야 됩니다. 북한과는 협력할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한창일 때는 부득불 북한에게 신세를 졌지만 전쟁이 끝나게 되면 저는 빠르게 북한을 정리하고 한국과 이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구조가 된 것 같고요. 북한도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전쟁하는 동안에는 러시아로부터 많은 걸 뜯어내야 되기 때문에 한껏 푸틴을 뭐 올려 세웠지만 이제 전쟁이 끝난다고 하게 되면 그렇게 뭐 보통 관계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러시아는 북한보다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더 중요하게 볼 가능성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여쭤볼게요. 그 외에 또 더 협력할 부분이 있을까요? 러시아는 이제 뭐 코르바초프 푸틴 정권이 들어와서도 사실은 이제 한국 정부와 굉장히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기업들을 러시아 국민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현대차라든지 LG, 삼성, 전자제품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을 되게 좋아하는 그런 감정도 있고 또 이제 한국 경제,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 들어가서 많은 기여도 했고 서로가 또 좋아하는 그런 사이다 보니까 전쟁 때문에 이제 한국산 제품을 못 사게 되고 다 이제 중국산을 갖다 강매당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러시아 사람들은 북한보다는 한국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 때문에 한국과 멀어진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차피 북한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이후에 대한민국은 러시아의 경제 재건에 절실한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한국도 그 러시아 시장을 이제 우리가 놓쳐 있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받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시장을 선점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양국이 그런 서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북한은 빠르게 뒤로 물러날 것이고 한러 관계가 새롭게 설정이 돼서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눈치를 보면서 선을 넘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정찰 위성 같은 경우에도 한 기를 해주고 김정은이가 5기를 해주겠다고 본인 입으로 말했는데 아직까지 한 기 외에는 추가로 발사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고 또 핵잠수함도 요구했지만 러시아가 안 주고 있고 그리고 수호 35 전투기를 북한이 요구했는데 이 전투기도 러시아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약간 선을 안 넘으면서 쓰다 남은 중고품들을 북한에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한국의 어떤 입장을 많이 고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예, 이제 뭐 베네수엘라가 무너지고 또 이란이 이제 정리가 되고 중국도 지금 시청거리고 있고 또 쿠바도 거의 망하게 됐습니다. 이제 북한으로 이제 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전 세계가 이제 북한 문제의 해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왜냐하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핵을 용인하는 경우에 더 이상 이제 확산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면 다른 나라는 또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북한 핵을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 시험대가 될 겁니다. 근데 김정은은 핵을 놓을 생각이 없죠. 그러면 파괴적인 방법으로 갈 수가 있고 파괴적이긴 하지만 그냥 깔끔하게 김정은 한 개인만 그냥 삭제하고 정리되는 이렇게 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상당한 변화에 어떤 변곡점이 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한 내부의 많은 관심, 또 북한의 주민들의 인권, 총체적인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좀 더 정상화되고 좀 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송을 듣고 우리 구독자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